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쌀이 울타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너무 고전에 대한 이야기만 해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금의 세상에서 사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독거노인의 틀니로 맺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왕십리의 어느 주택가 반지하방에 김씨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아들 내위에게 너무 홀대를 당해서 그만 집을 나와 반지하방에서 홀로 살고 있지요. 김 노인은 리어카의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노인의 구역에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것이 아닙니까? 에이, 아니 할머, 여기는 내 구역인데 여기서 폐지를 갖고 가면 어떡해요? 아니, 폐지 줍는데 내 구역, 네 구역이 어디 있어요? 먼저 줍는 게 임자지요. 이 할멈 보게. 이 슈퍼마켓에서 내가 단골로 라면도 사고 소주도 사주는 조건으로 이 가게에서 나오는 폐지는 내가 갖고 가기로 했단 말이오. 아니, 나는 이 슈퍼에서 라면 안 사는 줄 알아요? 나도 단골이에요. 나 참, 아침부터 웬 노인네가 재수없게 회방 놓고 있어. 재수없어. 할머니는 그렇게 두덜대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뭐? 재수가 없다고? 아니 뭐 저런 할망구가 다 있어? 에이씨, 내가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네. 그렇게 두 노인은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지요. 김 노인은 오늘 폐지를 팔아서 9,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라면과 찬거리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줍다 보면 온몸이 피곤하니 소주 한잔하고 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김 노인이 방에서 홀로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네요. 나완 다른 때는 그래도 하루에 10,000원은 벌었는데 아침부터 그 할망구 때문에 재수에 온 붙어서 그런지 오늘은 7,000원밖에 못 벌었네. 에이 속상한데 소주나 한잔하자. 좋다. 노인이 먹는 안주는 굵은 멸치였습니다. 소주 안주로는 굵은 멸치가 싸고 양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잔 쭉 한 다음에 굵은 멸치의 똥을 꺼내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소주 한 병은 후딱이지요 뭐. 그렇게 잠을 잔 김노인이 아침에 일을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 앞에 웬 소주 한 병하고 순대가 비닐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에이? 오늘 또 소주하고 순대가 있네? 고맙긴 한데 도대체 누가 갖다 놓은 거요? 몰래 놓고 가니 누군지 알 수가 있나? 최근 들어 누군가 며칠에 한 번씩 노인이 살고 있는 문 앞에 소주 한 병과 순대를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안주로는 멸치보다 순대가 훨씬 고급이지요. 그 안에는 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 허파, 간, 머릿고기 누른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 어디 멸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김노인이 고맙게 먹어왔는데 오늘 또 순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노인이 보니 약간 떨어진 곳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에이? 지갑이 떨어져 있네? 반지하 현관은 노인 위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소주와 순대를 놓고 간 사람이 떨어뜨린 지갑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어봤지요.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니 여자 거였는데
사진이 너무 오래됐고 색이 바래서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1954년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4년생이면 올해 나이로 69이구먼. 이 할망구가 손대를 놓고 갔나? 그러면서 노인은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출소에 갖다 주면은 경찰이 지갑의 주인을 찾을 것이고 혹시 순대를 준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어쨌든 노인은 오늘 또 변함없이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멀리서 어제 다투었던 그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주민등록증의 사진 속에 그 여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할머니의 얼굴과 번갈아 보며 비교를 해봤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얼굴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닙니까? 혹시 저 할머니? 그 순대 할머니인게요? 그래서 노인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할멈! 왜요? 그래서 노인은 할머니에게 가서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줬습니다. 그러자 할멈이 받으면서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댁내가 왜 갖고 있어요? 내가 사는 반지 앞방군 앞에 할멈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에? 내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그 주민등록증 주인이 할멈 아니오? 예,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방문 앞에 소주하고 순대를 놓고 간 게 할멈이오? 예. 왜 그랬수? 몇 달 전에 제가 영감님이 사는 옆집의 반지 앞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담장 너머로 그쪽 집 현관문이 다 보이더구만요. 맞아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서도 그 집 방이 보이지요. 누군가 혼자 사는 방 같은데 가끔 문 밖에 빈 소주병하고 멸치 대가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가끔 나오는 걸 보니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멸치만 안주로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웠지요. 나도 혼자 힘들게 살고 있어서 남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과 그쪽 집 사이에 있는 담장에 쪽문을 열고 가서 순대와 소주병을 놓았어요. 노인은 그동안 소주와 순대를 놓아두었던 사람이 할멈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 현관 앞에 빨래를 널어놓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집에 와보면은 누군가 빨래를 곱게 접어서 비가 들이치지 않는 현관 구석에 놓아두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비 오던 날 내가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서 처마 밑에 놓아둔 것도 할멈이요? 예, 비 맞으면 다시 세탁해야 되고 그러면 하이타일을 또 써야 하잖아요. 전기세도 들어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노인은 그 말에 그만 할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싸운 것이 또 미안했지요. 할멈 고맙소. 아유, 고맙겠요. 나도 어렵게 살고 있는 입장이라 누군지 몰라도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서 그랬어요. 순대는 노점상에서 순대 파는 할멈이 팔다 남은 거 반에 반값에 주면 그거 사다가 나도 먹고 영감에게도 주고 그랬지요. 그런데 나는 그쪽에 40이나 먹은 실직자일 줄 알았는데 영감이었어요? 맞아요, 나예요. 아이고, 나에게 어제 그렇게 소리하는 사람이면 주지 말았을 걸 그랬네. 아이고, 할멈 왜 그래요? 어젠 내가 진짜 잘못했어. 진짜요. 용서해 주구랴. 알았어요. 이제 구역 갖고 나 혼낼 거 아니지요? 혼내는 게 다 뭐요? 내 구역 다 가지시오. 난 다른 구역에서 주우면 되지. 그동안 할멈 때문에 잘 먹은 덕으로 내 오늘 한턱 쏘리다. 한턱을 쏜다고요? 배지 주워봐야 하루에 10,000원 벌 텐데
어떻게 한턱을 쏴요? 저쪽 재래시장으로 가면 먹자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 순댓국이 한 그릇에 5,000원이요. 요새 밥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데 5,000원이면 공짜지. 내가 비상금 갖고 있는데 그거 털어서 2그릇 화끈하게 내 쏘리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미역하고 뭐고 내던지고 장터 안의 국밥집에서 푸짐하고 걸쭉한 순댓국을 나누어 먹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 김노인의 앞니가 하나도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감, 왜 앞니들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서 3년 있다 보니 단백질이나 영양이 부족해서 다 빠졌어요. 예? 감옥에 있었다고요? 전과자예요? 흉악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부자였어요. 헌데 외아들놈이 사업을 한다면서 재산을 달라기에 다 물려주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놈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뺑소니를 쳤어요. 어머나! 사망사고 뺑소니는 무조건 징역살이지요. 헌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소주 반병 마시고 경찰서로 가서 내가 어젯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라며 자수를 했지요. 그리고 아들 대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어요. 에이그, 자식이 뭔지. 그렇게 감옥에서 3년을 살다 보니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앞니가 다 빠져버리더구만요.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려. 그렇게 징역을 살고 나오니까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와 손주가 있더구만. 아이고, 잘 됐구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함께 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귀찮다는 듯이 구박을 하는지. 노인은 거실 소파에서 자는 손주가 이뻐서 쓰다듬어 주었지요. 오, 그래, 이쁜데 손주. 아니, 아버님, 애기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손주가 이뻐서. 아까 집에 들어와서 손 씻었어요? 아니,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 오염된 손으로 애기 만지면 온갖 균들이 묻을 텐데. 애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버지, 여럿이 살려면 위생 같은 거 꼭 지키세요. 아, 알았다. 그렇게 거실에서 구박을 당한 노인이 이번에는 아들 레이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밥을 흘리세요? 그게 앞니가 다 빠져서 밥이 흘러나오는 걸 어떡하냐. 아버지가 그러면 저희들이 더러워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럼 더럽지 않아요? 예, 너 대신 감옥에 가서 이빨이 빠진 거다. 그래서 밥이 흘러나오는 건데 더럽다고? 아니, 감옥에 가기 전에 저와 상의라도 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했잖아요. 뭐?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아들 레이의 구박에 김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 반지하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다오. 할머니는 김노인의 아픈 사연을 듣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에이그,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이 있나. 그래서 자식에게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혼자 살면서 앞니를 새로 하려고 알아봤지요. 헌데 임플란트는 비싸서 꿈도 못 꾸고 틀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보험을 적용해도 4, 50만 원은 들어가니 이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틀니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잇몸으로 먹고 그래요. 아이고, 불편해서 어떡하요? 아이고. 그리고 할머니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 자식과 며느리가 너무 홀대를 합디다. 세상에 영감이 옆에 살아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홀대를 받고 사느니 차라리 내 힘으로 혼자 살겠다고 다짐하고 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할멈도 나랑 똑같구야.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됐고 같은 신세이니 자주 봅시다. 예. 그렇게 그날부터 두 노인은 가까워졌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노인은 할머니 집에 전기가 고장나거나 하수구가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었습니다. 할머니 또한 노인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부족한 재료이지만 반찬도 해서 함께 먹으니 두 노인은 매일매일이 즐거웠지요. 이거 제가 잡채해봤어요. 드셔보세요. 노인은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10여 년 만에 아녀자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자 세상에 이게 웬 신세계인가 하는 행복에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왜 우세요? 마누라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여자가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을 받아 먹으니 감격스럽고 사는 맛이 나서 그래요. 에이그, 이제 그런 걱정 말아요. 제가 평생 옆에서 있으면서 해드릴게요. 나도 영감이 하수구도 고쳐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그래서 너무 듬직해서 행복해요. 할멈 고맙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노인의 방에 오더니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요? 100만 원이에요. 영감이 틀리가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걸 두고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빼달라고 했어요. 에이? 보증금을요? 예, 주인에게 돌려받은 100만 원 대신 월세를 매달 10,000원 더 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어서 틀리하세요. 노인은 할머니가 보증금까지 빼서 틀니를 할 돈을 준비해서 주니 그만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마누라가 죽은 후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 감격이 올 수밖에 없지요. 할멈, 고맙긴 하지만은 미안해서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영감이 잘 먹는 게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먹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날 위한다면 어서 틀리하세요. 노인은 고마워서 속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할멈을 사랑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할멈, 고마워요. 그렇게 김노인은 들리를 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할머니가 노인을 찾아오지도 않고 폐지를 주우러 나오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할머니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이 할멈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요? 할멈, 나요. 옆집 영감이요. 아니, 문 좀 열어봐요. 여기 신발이 있는 거 다 봤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안 열면 그냥 부수고 들어갈 거요. 얼른 열어요. 그러자 안에서 가느다랗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노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노인이 보니 방구석에 무슨 진단서 같은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진단서를 봤지요. 아니, 이거 진단서 아니요? 예. 노인이 진단서를 읽어보니 위암 말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암 사기? 할멈, 위암이요? 예.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훑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 같은 인생의 행복을 만났는데 위암 말기라니. 노인은 정신줄이 혼미해지면서 그만 앞으로 엎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영감!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노인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 할멈, 언제 위암이라는 걸 알았어? 일주일 되었어요. 전부터 먹는 것도 잘 안 넘어가고 속이 아팠지만 그냥 드링크제나 먹고 버텼지요. 헌데 얼마 전부터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사기라고 하더구만요. 헌데 왜 날 피했어요? 의사가 5달 남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하루 한 끼 먹기 살기도 힘든 내 처지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영감이 제일 걸렸어요. 이제 5달 뒤에 영원히 헤어지는데 그때 영감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더 정이 들기 전에 이쯤에서 정을 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 멀리했던 거요? 예. 그 말에 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자마자 이별이라더니 그 비극적 상황에 두 노인은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고 할멈. 영감. 그리고 노인은 이런저런 생각 끝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멈, 이렇게 된 거 할멈 방에서 우리 둘이 삽시다. 예? 내 방에 있는 짐을 여기에 다 갖다 놓자고요. 그리고 내 방 보증금이 1,000,000원이니 그 1,000,000원을 빼서 우리 여행을 갑시다. 여행이요? 어차피 5달 뒤에는 인생 마지막인데 그 전에 먹고 싶었던 거 최고로 맛있는 것으로 사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자고 실컷 즐깁시다. 예? 뭐 인생이 별거 있어.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것이 인생이요. 이렇게 된 거 실컷 먹고 실컷 즐깁시다. 1,000,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둘이 한 달 정도는 즐겁게 쓸 돈이요. 나도 그건 좋긴 하지만 그러면 돌아와서 영감은 집이 없는데 어디서 살려고요? 뭐 어디서 살아요? 이 할멈 방에서 함께 사는 거지. 내 짐을 여기에 갖다 놓자는 게 그 뜻이었어.
아이고, 은큼도 하셔라. 알았어요. 나도 다 포기했는데 미련이 뭐 있겠어요. 영감 말대로 여행이나 가요. 그래요. 별 5개 호텔에서도 자고 제주도도 가고 합시다. 할멈,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내가 다 쏴버릴게. 말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월급 타면 나를 중국집으로 데려가서 코스 요리를 주문해 주었어요. 참 맛있게 먹었지요. 새삼 그 생각이 나네요. 좋았어요. 그거부터 먹어봅시다. 그 전에 당장 백화점 가서 좋은 옷부터 사서 입읍시다.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멋지고 좋은 옷을 사서 입은 다음에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으면서 여행을 떠났고,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사 먹으며 전국의 명소를 다녔습니다. 물론 교통은 열차와 버스, 비행기를 이용했지요. 두 노인이 통해안의 바닷가에서 바다를 즐기고 있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여행을 즐기던 두 노인이 이번에는 제주도의 특급 호텔 휴양지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할멈, 이리 쳐다봐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셀카 찍고 폼 좀 잡읍시다. 그래요. 자, 치즈. 치즈. 영감, 왜요? 난 그동안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너무 좋은 곳에서 자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여행이 헛된 건 아니구만.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즐긴 두 노인은 서울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지요. 할머니는 집에 있고 노인이 폐지를 주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노인이 돌아와서 할머니의 다리도 주물러주고 안마도 해주며 오순도순사니 할머니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한 5달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의 몸에 아픈 증상이나 죽을 증상이 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있어 봤는데 1달, 2달, 석 달이 더 흘러도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의사가 말한 5달이 아니라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뭐가 죽는다는 거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러자 두 노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MRI도 찍을 텐데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수십만 원이 들 것은 뻔했지요.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의 재산이 많다고 되어 있으니 수급자도 되지 못했지요. 노인은 그동안 여행비다 뭐다 해서 돈을 다 써버려서 한 푼도 없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멈, 기다리고 있으시오. 어디 가시게요? 노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온 노인이 돈 50만 원이 든 봉투를 할멈에게 내밀었습니다. 50만 원이요. 이 돈이면 기본 검사는 할 수 있을 거요. 아니,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도 노인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노인의 어금니에 있던 금리 2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영감. 어금니에 있던 금리가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잖소. 그래서 치과에 가서 금으로 된 어금니 2개를 뽑았소. 그리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금반지랑 들고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금 매매점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봤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를 위해서 어금니를 뽑다니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할멈, 난 할멈이 해준 이 틀니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랑의 틀니요. 그것에 비하면 내 금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 내일 일찍 검사 받으러 갑시다. 영감. 한 사람은 틀니를 해주고 한 사람은 어금니를 내주었으니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은 다음 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두 노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부터 여행을 갔다 온 것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NK세포라고 합니다. NK세포는 사랑에 푹 빠지거나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좋은 호르몬도 많이 나오지요. 할머니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스트레스로 암이 생겼겠지만 저 어르신을 만나 새로운 사랑에 취하고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행복을 느껴서 NK세포가 팡팡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암을 사라지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있기는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그래요? 할멈, 살았소. 영감, 모두 영감 덕분이에요. 그렇게 암이 사라져버려서 두 노인은 너무 기뻐 또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다녔고 할머니는 노인을 위해 살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에이? 아니 할멈,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나와서 리아카를 밀어요? 에이그, 집에 있으면 몸만 안 좋아져요. 이렇게라도 영감 리어카를 밀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요. 에이? 날 사랑해서 밀어주는 게 아니야? 영감도 사랑하니까 밀어주지요. 어서 갑시다. 그렇게 두 노인은 뒤늦게 찾아온 사랑을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